어머니, 제가 평범해 보였을지 몰라도 어머님께 무시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결혼 4년 차 며느리 강민주. 시어머니는 늘 그녀를 평범하다며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8억 예단 자랑과 끝없는 모욕 속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속 USB 녹음기 하나로 시작된 복수. 상견례 당일 모든 것이 뒤바뀔 충격적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초라한 사람일까요? 앞으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오후 2시 1402호 거실에는 오늘도 익숙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주야, 또 그 가방 들고 다니니? 강민주는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의 목소리에는 늘 그런 식으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손에 들린 검은 가죽 가방은 4년 전 결혼할 때부터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낡았지만 민주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런 걸 들고 다녀?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순자는 소파에 앉은 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텔레비전을 향해 있었지만 목소리는 민주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어깨에 다시 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퇴근 후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몸이 지쳤지만 집에 들어서면 또 다른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나저나 민주야. 순자가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민주는 냉장고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친척 모임 있다고 했지? 너도 같이 가야 해. 민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친척 모임. 그곳에서 늘 반복되는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입고 갈 옷도 미리 준비해도. 너무 튀지 않게 단정하게 말이야.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냉장고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민주 32세. 결혼 4년 차 며느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해왔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늘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아니고 집안 배경이 화려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박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민주를 감싸주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친척 모임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순자가 골라준 회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친척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 맞다. 큰 소식이 하나 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째 서진이 약혼했거든요. 이게 약혼녀 혜린이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단아하고 예쁜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사진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정말 예쁘네.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아버님이 사업하시고 어머님은 의사세요. 예단도 8억이나 준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물잔을 들며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8억이나? 정말 대단한 집이다. 그러게요.
우리 서진이가 워낙 괜찮은 아이라서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친척 중 한 명이 민주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큰 며느리 민주 씨는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순간 모든 시선이 민주에게 향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주는 평범해요. 순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안도 평범하고 하는 일도 그냥 일반 직장이에요. 별로 도움되는 일은 못하지만요. 친척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주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그 가방도 참 오래 쓰시는 것 같네요. 한 친척이 민주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가방 끈을 살짝 조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애착이 있어서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명품 가방 하나씩은 있던데 말이에요. 순자는 민주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민주는 실용적인 걸 좋아해요. 그런 것보다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민주는 그 순간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 친척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미묘한 경멸감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서진이 약혼녀 자랑 좀 했네. 정말 괜찮은 아이 만난 것 같아.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그날 밤 민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초라해 보였을까요? 민주는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기계를 확인했습니다. USB 녹음기였습니다. 오늘 친척 모임에서 있었던 모든 대화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한 날이 올 거야.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시동생의 상견례 준비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때가 진짜 시작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척 모임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야, 어서 와. 민주는 신발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순자는 소파에 앉아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진이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어. 다음 주 일요일이야. 아, 그러세요. 준비할 게 많거든.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순자는 메모지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음식 준비부터. 토요일 새벽 5시에 시장 가서 싱싱한 재료들 사와야 해. 갈치, 전복 한우. 목록 여기 적어뒀어. 민주는 메모지를 받아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요일은 그나마 쉴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는데, 그리고 상견례 당일에 입고 갈 옷도 미리 준비해둬.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민주야.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너는 그 회색 코트 입고 와. 알지? 지난번에 입었던 거. 민주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회색 코트요? 응. 새 아가씨 기죽이면 안 되잖니. 너무 화려하게 차려입으면 혜린이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회색 코트는
회사에서 특별히 지급받은 기념품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임원급 직원들에게만 주는 한정판 코트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낡아 보이는 옷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야 해. 혜린이 부모님께 드릴 거 말이야.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백화점에서 좋은 걸로 골라야지. 내가 가서 사와. 순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요? 응. 너 월급 받잖아. 이럴 때 써야지. 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월급으로 시동생 상견례 선물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뭔데? 선물은 보통 양가 부모님이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주야, 너 지금 뭘 말하려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가 돈이 많은 줄 아니? 내가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게 공짜인 줄 알아?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자는 리모컨을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에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마. 괜히 나서서 어색하게 만들지 말고. 민주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남편 준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상견례 준비를 다 나한테 맡기시네. 준호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뭘 하라고 하시는데? 시장 보기부터 선물 사는 것까지 내 월급으로 하라고 하세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해드려. 서진이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건 그런데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 서진이 결혼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으시거든.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상견례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퇴근 후에는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선물을 고르고 주말에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재료를 샀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동대문 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순자가 적어준 목록을 보며 하나씩 재료를 골랐습니다. 갈치는 제일 싱싱한 걸로 주세요. 네, 이거 어때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상인은 은빛 갈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는 동안 민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이 이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하는지, 왜 자신의 돈으로 남의 상견례 선물을 사야 하는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상견례 당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순자가 지정한 회색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코트는 단순해 보였지만 착용하고 보니 생각보다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민주야, 준비됐어? 순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래. 그 코트 입으니까 얌전해 보이네. 좋아.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민주야. 오늘은 말 조심해. 괜히 나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에
순자는 계속해서 주의사항을 말했습니다. 혜린이네 아버님이 사업하신다니까 예의 바르게 해야 해. 그리고 말수 적게 하고.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8억이나 주는 집안인데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그 순간 민주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될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주는 가방 속 USB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일들이 그 안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기록들이 자신을 지켜줄 무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좋아.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낡은 옷 입고 조용히 있어 드릴게요. 하지만 오늘 진짜 누가 더 초라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민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약속 장소인 강남의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 오후 2시 약속이었지만 순자는 일부러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사돈댁이 우릴 좀 기다려야 귀하게 보이지. 순자는 차에서 내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홍색 블라우스 위에 진주 목걸이까지 걸친 그녀의 모습은 화려했습니다. 민주는 회색 코트를 단정히 여미고 조용히 따라 걸었습니다. 가방 속 USB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어머, 늦어서 죄송합니다. 순자는 예약된 룸에 들어서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혜린이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아버지 최영수는 50대 후반의 품격 있는 남성이었고 어머니 이정민은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차분한 미소로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민주는 그 눈빛에서 미묘한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순자는 바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도 좋고 성격도 착해요. 네, 혜린이도 서진 씨를 참 좋아합니다. 영수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예단 얘기 들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8억이나 주신다니.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고개를 돌려볼 정도였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상의해도.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거 미리 정해놔야 편하죠. 그 돈으로 우리 집 리모델링도 하고. 민주는 차를 따르며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예단을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그런데 혜린이 아버지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룸문이 열렸습니다. 중후한 분위기에 5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품격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원 상무였습니다. 민주가 다니는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방이? 태원은 룸 번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를 직원쯤으로 생각하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다 됐으니 나가보세요. 태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주 씨? 민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무님이라고 했나? 혜린이 아버지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원은 미소를 지으며 민주에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잘 못방을 찾았는데 여기서 민주 씨를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민주 씨 같은 회사 상무입니다. 같은 회사요?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네. 민주 씨는 저희 회사의 핵심 인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신규 프로젝트 건 잘 검토하고 있어요. 태원의 말에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요? 네. 민주 씨가 기획한 안건인데 상당히 혁신적입니다. 이번 분기 주요 과제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태원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뵙다니 반갑네요. 가족 모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 나가보세요라고 말한 상대가 며느리의 상사라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민주 씨 어머님이신가요? 태원이 순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대답했습니다. 민주 씨 정말 우수한 직원이세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태원의 말에 혜린이 부모님이 민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미가 민주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직원이에요. 순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태원은 순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반 직원이라고 하시기엔 민주 씨는 저희 팀의 핵심이에요. 연봉도 상당한 수준이고요. 그 순간 민주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태원이 자리를 뜨고 난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혜린이 부모님이 민주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민주 씨,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수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한종합기획입니다. 대한종합기획이요? 그 유명한. 정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얘기하러 온 거 아닌가요? 순자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뀐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USB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모든 시선이 민주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동안 참고 있었던 말들이 있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린이 부모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주는 회색 코트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 순간 코트 안쪽에 작은 라벨이 보였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이 코트 말입니다.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옷마저도 낡았다고 하셨지만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회사에서 받은 특별 기념품입니다. 임원급에게만 지급되는 한정판이에요.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USB를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평범해 보였을지 몰라도 어머님께 무시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USB가 테이블 위에 놓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대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린이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 대해 하신 말씀들이요. 친척 모임에서, 집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민주는 USB를 손에 들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평범한지, 집안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도움이 안 되는 며느리인지, 모든 게 여기에 있어요. 혜린이 아버지 영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셨군요. 상견례 준비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 가서 재료 사는 것부터 선물 사는 것까지 제 월급으로요. 정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월급으로요? 네. 8억 예단 받는 집안에 며느리가 뭘 해주겠냐고 하시면서 제가 다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순자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도 그렇습니다. 민주는 회색 코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낡은 옷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아 받은 특별한 선물이에요. 영수가 코트의 라벨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며느님께서 정말 훌륭한 회사를 다니고 계셨네요. 대한종합기획에서 임원급 직원들에게만 주는 한정판 옷을 입고 계시다니. 그 순간 혜린이 어머니 정미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화장실 좀. 정미는 영수에게 눈짓을 했고 영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두 사람이 나간 후 방 안에는 순자와 민주만 남았습니다. 민주야. 순자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네, 어머님. 내가 정말 그런 회사에 다니는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년 동안 왜 말 안 했어?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그냥 평범한 직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연봉이 많이 받는 편입니다. 순자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당황스러움,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자존심 상함까지. 10분 정도 후 혜린이 부모님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영수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정미가 순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단 얘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도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주 씨 같은 분이 이런 대우를 받으신다는 것도. 혜린이 아버지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정말 좋은 분과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순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민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민주 씨. 오히려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혜린이 어머니 정미가 민주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희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영수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서며 민주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주 씨, 오늘 뵙게 되어 좋았어요. 훌륭한 분이시네요. 정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혜린이 부모님이 나간 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분홍 블라우스가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민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존중받고 싶었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몰랐어. 너에게 이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는 줄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나 봐. 민주는 USB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서로를 알아가면서요. 순자는 한참 동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진이는 어떻게 하지? 그건 서진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혜린 씨와 함께요. 민주는 일어서며 순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에 가실까요? 순자는 민주의 손을 잡으며 일어났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주야, 그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는 거야?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랑스럽다. 정말로. 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와서 상황을 들었습니다. 상견례가 어떻게 됐다고? 순자는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한 끝에 준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민주를 제대로 몰라봤어.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몰랐어. 괜찮아요. 이제 알면 되죠.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USB 녹음기를 서랍에 넣으면서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서진과 최혜린의 만남은 결국 정리되었습니다. 혜린이 부모님은 정중하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고 서진도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수, 죄송해요. 서진은 민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나갔어요. 형수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순자는 많이 변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주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야, 회사 일은 어때? 바쁘지만 재미있어요. 그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원 상무가 언급했던 그 프로젝트 말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최종 발표해요. 잘 될 거야. 우리 민주 실력 좋으니까. 순자의 말에 민주는 살짝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며칠 후 민주의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주에게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채택됐어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해요. 정말? 우리 민주가. 순자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게 뭐 대단하냐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오자 순자는 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야, 민주 프로젝트 채택됐대. 정말요? 축하해요, 여보. 준호도 민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회사에서 인센티브도 나온다고 해. 민주가 말하자 순자가 놀랐습니다. 얼마나? 꽤 많이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하고 싶어? 순자의 질문에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여행 어때요? 오랜만에 다 같이. 여행? 네. 제주도나 부산 같은 데로.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좋네. 정말 좋아. 한 달 후, 박 씨 가족은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주가 모든 계획을 세웠고, 인센티브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와, 바다다. 순자는 바닷가에서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진 찍어드릴까요? 응, 찍어줘. 민주도 같이 찍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주야, 미안해. 갑자기 왜요? 그동안 너를 제대로 못 봤어. 편견만 가지고 있었나 봐. 민주는 순자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너 같은 며느리 만난 게 복이야. 정말로. 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여보. 엄마와 너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 우리 모두 배운 거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자는 민주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고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했습니다. 민주야,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걸로 해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친구들과 만나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대기업에서 프로젝트 맡아서 큰 성과 냈어. 정말 부럽다. 그동안 내가 몰라봤지.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야. 친구들은 순자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한편 서진은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형, 이번엔 다를 거야. 서진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엄마도 많이 달라지셨어. 형수 덕분인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6개월 후 민주는 승진 소식을 받았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축하해. 우리 민주. 순자는 민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이제 정말 우리 딸 같아. 순자의 말에 민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그날 밤 민주는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승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건 가족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준 것이다. 특히 어머님의 변화가 놀랍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민주는 서랍에서 USB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과거의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민주는 USB를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창가에 섰습니다. 때로 인생은 쓰디 쓴 차 같지만 끝까지 견디면 결국 달콤한 순간이 찾아온다. 민주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순자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주 같은 며느리를 만난 게 정말 복이야. 내가 눈이 멀어 있었구나. 집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용기 말입니다. 바깥에서는 봄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이